지금 보시는 이 장면, 히말라야의 평화로운 나라 네팔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온통 불길과 검은 연기로 가득하죠.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정치인들 집은 공격당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모든 혼란이 놀랍게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하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정말 단순히 앱 몇 개 못 쓴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거리로 뛰쳐나와서 나라를 불태울 수 있는 걸까요?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네, 오늘 바로 그 불길 아래에 감춰진 진짜 이유, 네팔 청년들의 진짜 분노가 뭔지 그 뿌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그 불꽃부터 한번 보시죠. 도대체 네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러니까 네팔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, 유튜브, 인스타그램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를 싹 다 막아버린 거예요. 그러자마자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정부 건물은 불타고 심지어 정치인들 집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. 아니 겉으로 보기엔 그냥 SNS 막은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발할 수가 있었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. 이 미스터리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볼 텐데요. 사실 이 분노는요, 단순히 앱을 못 쓰게 해서 터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.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던 바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. 그 중심에 네포키즈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네팔에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고위층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거예요. 명품, 슈퍼카, 파티 이런 걸 보면서 평범한 청년들은 우리는 기회조차 없는데 하면서 분노가 쌓여갔던 거죠. 이게 바로 이번 시위의 첫 도화선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네팔에는 지금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. 한쪽에서는 네포키즈들이 SNS로 부를 과시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에 2,000명 넘게 나라를 떠나야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. 이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. 어쩌면 정부가 막고 싶었던 건 SNS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네포키즈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퍼지는 거였을지도 모르죠. 그리고 여기서 정부의 속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보세요. 정부 말 잘 듣는 중국계 플랫폼, 틱톡 같은 건 괜찮았어요. 그런데 유독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던 페이스북, 유튜브 같은 미국 플랫폼만 콕 집어서 차단한 겁니다. 이건 그냥 규제가 아니죠. 이건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명백한 표적 차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네팔 청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그냥 친구랑 수다 떨고 불만 좀 털어놓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거든요. 말 그대로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. 일단 공식 청년 실업률만 봐도 20%가 넘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 5명 중 1명은 아예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건 공식 통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. 일자리가 그냥 없는 거예요. 상황이 이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2,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돈 벌려고 중동이나 동남아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. 자,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그렇게 해외로 나간 젊은이들이 집에 보내는 돈, 이 돈이 네팔 전체 경제의 무려 30%를 차지합니다. 거의 3분의 1이죠. 사실상 나라 경제가 이 송금액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. 자,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? 소셜미디어가 왜 생명줄이었는지, 해외에 나간 가족과 연락하고 또 돈을 보내고 받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바로 SNS였던 겁니다. 그리고 또 네팔 안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SNS로 물건 팔고 작은 사업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가 SNS를 막아버린 건 그냥 좀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밥줄, 그야말로 생명줄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, 바로 뿌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수십 년 동안 네팔을 썩게 만든 고질적인 정치 문제와 부패 말이죠. 2008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됐거든요. 근데 그 후로 17년 동안 정부가 무려 14번이나 바뀌었습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제대로 임기를 채운 정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런 혼란 속에서 무슨 정책이 제대로 되겠어요? 국민과의 약속은 그저 빈말로만 남았던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국제 부패인식 지수 180개 나라 중에 707위. 한 네팔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어릴 때 하루에 10시간씩 정전이 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다 관리들이 전기를 빼돌려서 그런 거였다고요.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마저 부패한 권력에다 훔쳐가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렇게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정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정부는 부랴부랴 SNS 차단을 풀었고 총리까지 물러났습니다. 그런데도 시위는 계속됐어요. 왜일까요? 당연하죠. 청년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.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부패, 무능한 정치, 그리고 일자리 문제,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한 시위자가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줍니다. 이건 우리 앱을 돌려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돌려달라는 싸움이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들은 단순히 앱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썩어 빠진 기득권으로부터 자신들의 미래,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. 네팔의 이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. 먹고 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과연 사치일까요? 아니면 필수품일까요? 정부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이런 디지털 생명줄을 마음대로 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네팔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과연 국가의 통제와 시민의 자유, 그 사이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